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저개발 국가에 존재하는 공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정치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무척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50을 넘긴 이들에게 이 단어는 억압과 폭정의 의미로 다가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단어를 단칼에 없앤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그가 없었다면 탈권위도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다른 정권들이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는 건데요. 바로 그런 그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정치 군인들을 척결하고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독도의 저반시설을 건설했던 한국 근현대 정치사에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로 기억될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제 그는 신화로 우리 곁에 남게 됐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14대 대통령을 지낸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88세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최연소 의원, 최다선 의원, 최초 의원 제명이라는 수많은 기록을 가진 정치인이자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기도 했죠. 군사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본인에 대한 풍자 코너도 생기는 등 정말 여러모로 달라진 대통령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인생과 정치적 의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이셨죠. 김덕용 전 장관과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빈소 다녀오셨죠, 그죠? 네. 예. 아직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빈소를 지켰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감회가 많으실 텐데 말이에요. 생각이 많으시고, 그죠? 네.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6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이제, 세상을 하직하셨는데, 이때 시대를 함께 정말 고통의 가시밭길을 헤쳐오신 분으로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군부 통치 종식을 위해서 민주화 시대를 이뤄가기 헌신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이 그래도 두 지도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싸웠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 분 다 보내게 되니까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을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두 분과 민주화라는 보람된 일을 함께 했다는 것을 당신은 고통스러웠지만 참 행운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그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글쎄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 하늘이 보낸 거목이라고 할까요? 예. 또 그리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정치인, 요새 정치인이 참 존경을 못 받는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80%, 90%를 넘는 지지율도 기록을 했던 사실상 상당히 드문 정치인이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죠? 근데 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남긴 말도 많잖아요. 아주 네, 직설적인 화법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뭘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독재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그런 신념으로 말씀하셨는데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있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제명 당시에 의신 기자회견이 왜곡된 것이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김 대통령께서는 나는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2번 가택연금을 당하셨는데 그때 인간 김영삼은 가둘 수 있지만 김영삼의 양심은 가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김동영 전 장관께서도 같이 그 신군부 군사 정권에서 고초를 겪으셨던 분인데 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신기록, 진기록 참 많이 있는데 뭐 최초의 의원 제명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 그리고 최장기 단식 투쟁을 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러한 것들. 근데 그리고 또 이 테러도 또 좀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런 위기가 많았는데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힘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분 특유의 그 낙관적인 생각의 바탕이 깔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셨고 두 번째 국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결국은 독재를 이겨낼 것이다 하는 믿음이고 그 시대의 큰 흐름 다시 말해서 민주화 시대가 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시면서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역시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광주 민주화 사태 이후에 이제 생명을 걸고 23일간이라는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성격으로 볼 때 도저히 끝낼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큰 사고가 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그분이 이제 의원직 제명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형무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YH 사건에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제가 구속됐는데 긴급조치구호로 구속됐는데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매우 참 저로서는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참 그때 이 신군부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참 무지막지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단식하는 사람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말이에요. 참. 자,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주 그 인물을 발굴하는 데는 탁월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굴한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셈이죠. 안목이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마이스 교수는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니냐. 좋은 정치하려면
좋은 사람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능력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예. 그 약속 지키는 것에 아주 집착하셨어요. 특히 작은 것 같지만 시간 약속. 항시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게 근데 참 중요하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은 공도 있지만 이 IMF 있지 않습니까? 외환 위기. 네. 이게 이제 김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짐으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도 퇴임 후에도 IMF 때문에 많은 참 안타까움을 가지셨는데요. 사실 김 대통령께서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참모라고 할까 정책 담당자들이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를 않았어요, 대통령께. 그러니까 뭐 그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참 그런 불행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셨고 특히 그것이 뭐 그 당시 짧은 기간 동안의 그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쭉 쌓여왔던 것들이 골마 터진 건데 당시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 등이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돼가지고 외국의 고율의 단기 자금을 막 끌어다 쓰고 그런 측면하고 또 미국 등 선진 강국들이 국제적인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외환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가지셨죠. 그렇죠. 모든 일이 뭐 그때 갑자기 확 터집니까? 이게 누적된 것이 터진 건데 사실은.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참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대통령,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 여러 개혁 정책을 썼던 분으로 그분이 그 이후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우리 정치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이 통합과 화합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예. 자, 그분은 참 김대중 대통령과 경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 분할 구도가 생겼던 것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에 우리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역 분할 구도가 좀 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직접 병원에 문병도 가고 그러셨습니다. 예. 지금 정치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보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의 정치인들 앞으로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더 그 큰 틀,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큰 그런 모습을 보고 본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이셨던 결의의 숲 공동대표 김덕용 전 장관이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봉균입니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민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축복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수민이에게는 조금 쓸쓸한 날이라고 해서요. 기아 대책에서
10,000분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주시면 크리스마스에 수민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케이크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효종아, 우리 산타크로스 되어볼래?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 노출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이곳은 하이마트 스타디움. 해설의 신수지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가격 우아하게 내려가죠. 무이자 혜택도 화려합니다. 스파크 자동차 10대까지. 아름다운 세일이네요. 11월 6일부터 30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응모권 작성 고객 대상 추첨.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다이나믹한 주행 감각, 올류 투싼.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여유. 맥스 크루즈. 선택의 이유는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로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서 벨기에에서도 테러 첩보가 접수돼서 수도 브뤼셀의 지하철이 폐쇄됐는데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다음 타겟으로 꼽은 미국까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테러 공포의 실체와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말리에서 지난 주말에 테러 일으킨 알무라 비툰인가요? 예? 네네. 이거는 또 무슨 조직이에요? 예, 2013년 8월에 결성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아프리카에는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떨어져 나온 아주 북아프리카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테러 지도자가 있습니다. 무크타르 벨 무크타르가 네. 자신의 조직 마스크를 쓴 여단과 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지하드 운동을 하던 서아프리카 유일신과 성전 조직을 통합해서 이제 출범시킨 조직인데요. 네. 주로 이제 북부아프리카의 이 투아레그족이라고 이제 전통 이 민족과 아랍인이 주축이 돼 있고요. 이번이 처음 테러가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요. 3월에 바마코 같은 이제 도시죠. 이번 호텔 테러 발생한 곳이요. 거기서 레스토랑 총격 테러가 있어서 프랑스인 등 5명이 사망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도 UN 평화 유지군을 공격을 했고요. 또 8월에는 말리에 있는 세바레라는 지역에서 인질극으로 UN 직원 등 1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 알카에다 관련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 학자들이나 언론도 좀 당혹스러운 것은요. 지난 5월 14일입니다. 이 알무라비툰의 자신이 이 대변인이다라고 언급한 알사흐라위라는 친구가 IS 지도자 알바그다드 IS에 충성을 맹세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 설립자는 그런 일 없다, 무효다라는 그런 설명이 이제 성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합 집산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이 아프리카 말리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코엑스 폭파 위협 있지 않습니까? 폭파 첩보가 바로 아프리카 말리에 본거지를 둔 IS 연계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나온 조직하고 이번 조직하고 같은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IS 연계 조직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준두 칼리파라고 알제리에서 활동하는 또 IS 세력이 있고요. 리비아에 IS 지부가 있고요. 이집트 또 동부 시나이 반도에도 또 IS 지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IS 지부가 자신들을 이 IS 지부라 칭하거나 또 IS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조직들이 여러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IS하고 알카에다는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누가 더 테러 많이 하나 이런 경쟁이나 하고 있는 관계입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IS도 과거 알카에다에 이제 연계한 그런 테러 조직이었는데요. 2013년입니다. 시리아에서 이제 서로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2013년 말부터는 서로 충돌을 해서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알카에다와 완전히 별거를 했고요. 또 알카에다도 IS가 자신들과 무관한 조직이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완전히 지금 떨어져 나왔고요. 이 때문에 파리 테러 직후에 이 알카에다가 자신들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서 또 각인하고 싶어서 이번 말리 테러를 감행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이제 말리 테러의 경우는 말리는 2012년부터 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제 반군 세력이 말리 중앙 정부와 이제 휴전을 선언하고 또 협상을 하면서 이를 또 막기 위해서 벌인 테러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기 위해서 벌인 테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요. 지금 테러 공포가 이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을 좀 아까 드렸습니다만 브뤼셀 같은 경우에요. 네네. 지금 지하철까지도 다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터키 여객기가 폭파 위협 때문에 비상 착륙하는 일도 있었고 네. 그죠? 그러다음에 워싱턴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초대형 테러가 감행될 가능성 그것이 IS든 알카에다든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이제 말리 테러에서 보신 바와 같이 IS와 알카에다가 지금 경쟁 구도에 있고요. 예. 서로 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언론의 보도를 집중받기 위한 대규모 테러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번 파리 테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테러는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런 테러입니다. 과거처럼 시리아의 그 테러범이 폭탄을 메고 또 이 소총을 들고 어느 나라에 잠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각 지역의 자신들의 지지자들, 동조자들을 포섭해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테러 기법과 폭탄 제조법, 또 무기 조작법 등을 전파해서 아주 소규모가 동시다발적 테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디에서도 또 현재와 같은 그 경쟁 구도사에서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계통이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 지난번 코엑스에 대한 테러 첩보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한국도 지금 김군이 IS에 가담한 것처럼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지금 IS에 가담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는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약 20만 명 정도의 이제 무슬림, 그 이슬람 신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만족하면서 또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들 중 아주 소수는 좀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번 테러 사건 계기로 밝혀졌습니다만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약 48명의 우리 국내 거주 이슬람 신자들이 이슬람 과격 세력과 나름 이제 연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추방이 됐고요.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세기의 테러가 아주 소규모 인원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실행이 상당히 용이한 시대이고 또 다문화 사회의 반감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테러의 안전지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어떤 뉴스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어제 하루 3,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는데요. 장례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국가장으로 치러집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라인에서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추모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반응을 좀 봤는데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닭의 목을 들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 기억하겠습니다. 또 결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불굴의 민주화 투사로 남으실 것이다. 시대 정신과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불꽃처럼 한 시대를 이끈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암울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 저항하고 맞섰던 전직 대통령분들이 다들 떠나셨네요. 애석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한국의 민주화를 이룬 양대 축 중에 한 축을 이룬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야당사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업적과 이런 데 대한 조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살인 범죄에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일명 태완이법 시행에 발맞춰서요. 검찰이 미제 살인 사건을 관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에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미제 사건을 재점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검찰은 미제 살인 사건 해결의 핵심은 증거 확보에 있다고 보고 사건과 관련한 기록, 압수물, DNA 정보 등을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라도 재수사해서 공소시효 때문에 못 잡는 범죄자들은 죄다 검거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네요. 그럼요. 콜드 케이스라고 그러죠. 미제 사건들. 네. 이것도 전담반은 항상 가동돼서 반드시 잡아. 그러니까 범죄, 특히 흉악범을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라는 사회적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심폐소생술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된 김광혜 씨의 사연인데요. 4분의 기적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심폐소생술 교육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김광혜 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 증세가 왔는데 수영 강사의 발빠른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지나가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고 반드시 흔들어 깨우거나 구급차를 부릅니다. 이번에 119 강사로 나선 것도 두어 시간 남짓한 교육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수학 한 문제보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 강조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누리꾼들도 심폐소생술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현실에 필요한 산교육이다. 또 손에 익혀놓지 않으면 자세가 안 나옵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습관처럼 배워야 할 것이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것이 별 배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화 기자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